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어요. 강민이와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어요. 준우 근황, 날씨 얘기, 간단한 일상들. 하지만 그 작은 대화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우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요? 무슨 상이에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장려상이요. 역시 재능이 있나 봐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응?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뭐가? 모르겠어. 그냥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웃는 것도 많아지고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남편이 제 변화를 눈치챈 거였어요. 그게 뭐 어때서? 혹시 다른 사람 있어?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말도 안 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달라졌어?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그래, 달라졌어. 뭐? 근데 왜 달라졌는지 알아? 당신 때문이야.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말이. 언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봤어? 언제부터 당신이 이 집에 관심을 가져봤어? 나는 매일 일하느라, 일, 술 마시느라 바쁜 거 아니야? 그게 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준우 화상 입었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병원에 누가 데려갔어? 누가 밤새 간병했어? 누가 걱정했어? 당신은 병원비 얼마나 나왔냐고만 물어봤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아도 늘 혼자였어. 혼자 애 키우고, 혼자 집안일하고, 혼자 걱정하고. 그건 뭐야? 할 말 있으면 해봐.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다른 남자는 안 되지. 다른 남자? 분명히 있을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변할 리가 없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의심 어린 눈빛이 너무 싫었거든요. 뭐라고? 있다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진짜 그런 거야? 그 사람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줘. 내 말을 들어줘. 이 미친. 남편이 소리를 지르려다가 준우 방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나야말로 정신 차렸어. 이제야. 아이도 있는데.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던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졌어요.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나? 남편이 벽에 주먹을 탁 치며 말했어요. 좋아. 어디 한번 보자. 뭘 보겠다는 거야? 그 남자가 누군지.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강민이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내가 왜 알 필요가 없어? 내 처가 바람 피우는데. 바람? 아니면 뭐야?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바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문자 몇 번 주고받은 게 전부였는데. 하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해할 리도 없고요. 당신이야말로 바람 안 펴봤어? 뭐? 매일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 풍기고. 정말 회식만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두 사람 모두 흥분해서 막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준우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무서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준우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큰 소리 내지 말아요. 남편도 아이를 보더니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준우야, 아빠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진 상태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저는 준우와 함께 방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결혼한 지 8년.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준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점점 멀어졌죠. 남편은 아이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다 강민이를 만났고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문자 몇 번 주고받은 게 바람일까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강민이와 대화할 때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찍 나가면서 말했어요. 생각해봐.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걸까? 하지만 확실한 건 어제 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점심때쯤 강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평소 같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텐데 한참을 망설였어요. 괜찮으세요? 답이 늦으셔서. 또 문자가 왔어요. 걱정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네, 괜찮아요. 바빴어요. 그렇군요. 무리하지 마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따뜻함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 나 잠깐 집에 가도 될까? 집에? 왜? 무슨 일 있어? 좀 복잡해서. 남편이랑 싸웠어? 역시 엄마는 눈치가 빨랐어요. 준우도 데리고 올 거야? 그래, 와. 언제든 좋아. 전화를 끊고 나서 짐을 쌌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준우 옷 몇 벌과 제 옷가지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물었어요. 엄마, 여행 가요? 응, 외할머니 댁에 잠깐 놀러 갈 거야. 와, 좋아요. 아이는 좋아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어제 밤의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었어요.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저에게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집을 나왔어요. 메모만 남겨두고요. 잠깐 친정에 가 있을게.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택시 안에서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조금 있다가. 외할머니 댁에서 많이 놀 수 있어요? 많이 놀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별거의 시작인지 아니면 정말 잠깐의 휴식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챕터 위기 마이너스 절망. 친정에서의 첫날 밤은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엄마가 준우를 재우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야?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엄마 앞에서는 솔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무관심,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남자 얘기는 뭐야? 엄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어떤 관계인데? 동창이에요. 준우 치료해준 의사.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랑 싸운 거야? 직접적으로는. 네. 바보야. 엄마. 결혼 생활이 쉬운 줄 알았어?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 상황을 몰라. 이틀째 되는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모르겠어. 준우 유치원은? 여기서 보낼 생각이야. 말도 안 돼. 애가 뭔 잘못이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준우에게는 죄가 없는 일이었죠. 그 시간 강민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요즘 연락이 뜸하시네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별한 일 있으세요? 남편과 좀 복잡해서요. 한참 답이 없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죄송해요. 혹시 제가 원인이 된 건 아닌지.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나 봐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강민희를 이런 상황에 끌어들인 것 같아서요. 사흘째 되는 날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집에 가요? 조금 더 있자. 왜요? 여기도 좋지만 우리 집이 더 좋은데.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저녁 엄마가 말했어요. 애 아빠한테 전화해봤어. 엄마가요? 응. 걱정되더라고.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하던데. 술도 끊겠다고. 남편다운 말이었어요. 싸우고 나면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넌 그 의사랑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얼굴이 빨개져? 엄마, 마음이 있는 거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정말 알고 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강민희와의 대화들을 떠올려 보니 정말 순수했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설렜어.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와 대화할 때면 행복했고 그를 만날 생각에 옷을 골라 입었죠. 이게 바람인가? 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4일째 되는 날 강민희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결혼하신 분이고 아이도 있으신데 이런 식으로 연락드린 게 잘못이었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준우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답장을 시작했다가 지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결국 아무 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준우야, 아빠. 아이가 달려가서 남편을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엄마가 준우를 데리고 나가주었어요. 미안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잘못했어. 너무 무관심했고 너를 혼자 두고. 다시 해보자. 정말 달라질게. 진짜? 응. 술도 줄일게. 아니, 끊을게. 늘 듣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끝났어. 정말? 응.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강민희가 먼저 연락을 끊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집에 가자. 준우도 집에 가고 싶어 해. 아이를 생각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 똑같아지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7챕터 절정.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흘렀어요. 남편은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들어오려고 하고
준우와 시간도 보내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여보, 뭐 도와줄 일 없어?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억지로 친절하게 구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편했죠. 그리고 강민희와의 연락이 끊긴 것도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정말 이렇게 끝인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주고받던 따뜻한 메시지들. 이제는 그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우 어머님? 뒤를 돌아보니 강민희가 서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보러 나오셨나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우는 어때요? 네,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도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또 침묵.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네. 각자 가려는데 강민희가 다시 불렀어요. 잠깐만요. 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죄송해요. 갑작스럽게. 아니에요. 시간은 괜찮은데. 정말요? 네. 근처 카페에 갔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죠. 요즘 어떠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정은 괜찮아지셨어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안도보다는 아쉬움에 가까워 보였어요. 선생님은 왜 갑자기 연락을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힘들게요? 네. 제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래도 제가 계기가 된 건 맞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강민희가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사실은 연락 안 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네.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당신과 대화하는 게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당신에게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네. 그래서 참았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강민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저랑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기분이요? 네.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편안했어요. 편안했다고요? 네. 그리고 행복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강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요? 당신은 예전에도 지금도 저한테 특별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저도. 뭐라고요? 저도. 선생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요? 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집에 언제 와? 준우가 찾고 있어. 현실이 확 밀려왔어요. 죄송해요. 집에 가야겠어요. 네, 당연하죠. 일어서려는데 강민희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상황이 달랐다면? 상황이요?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궁금해서. 저는 당신과 함께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 미안해요. 이상한 말 했네요. 카페를 나오면서 가슴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술 줄일게. 다시 해보자. 같은 시간 뒤에서 걸어오는 강민희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개의 선택지가 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익숙하지만 공허한 현재와 불확실하지만 설레는 가능성. 어떻게 해야 하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준우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트 갔다 왔어. 이렇게 오래? 뭔가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우가 제 손을 잡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8챕터 결말.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강민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한편으로는 남편의 변화 노력도 눈에 띄었어요. 정말 달라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강민희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 일주일 후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야기할 게 있어. 뭔데?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뭐라고? 이혼은 아니야.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갑자기 왜?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그 남자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가 차서 한 건지.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각해보자. 남편이 화를 내지 않은 게 의외였어요. 얼마나 모르겠어. 서로 확실해질 때까지. 준우는 나랑 있을 거야. 주말에는 아빠랑 보내고. 억지로 함께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런데 그 의사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은.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다음 날 강민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금세 답이 왔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과 별거하기로 했어요. 네. 정말요? 네. 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선생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할 게 많아서요. 네, 알겠어요. 언젠가 제 마음을 정리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강민희와의 연락도 잠시 정리했어요. 별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면서 준우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흥, 너 없으니까 집이 정말 텅 빈 것 같더라. 술도 진짜 끊었어.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래? 흥. 그리고 깨달았어. 뭘? 내가 정말 가정을 소홀히 했구나 하고. 남편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2달째 강민희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준우도 잘 적응했나요? 네, 아이는 잘 지내요. 마음 정리는 어떠세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3달째 엄마가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조금만 더요. 준우도 아빠를 찾고
남편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알아요. 그 의사는? 연락하고 있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넉 달째 남편이 제안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줄게. 준우도 가족이 함께 있기를 원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강민희에 대한 마음도 여전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누룽지 끓여줘. 누룽지? 네. 오래 안 먹어봤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부엌에서 누룽지를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준우가 화상을 입던 날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 강민희와의 만남, 남편과의 갈등, 별거, 그리고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누룽지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엄마, 다 됐어요? 응, 조금만 더. 냄새 좋아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모서리부터. 천천히 해야 해. 누룽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날 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줘.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 알겠어. 기다릴게. 강민희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준우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이 답을 줄 거야.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희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준우와 함께 누룽지를 끓이며 천천히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